너와 마주친 시선.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발끝만 보다가 천천히 올려봐.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인상 깊은데 사실 제 파트는 커지는 눈, 조금씩 벌어지는 입술 이게 제 파트였어요. 네. 이게 단체 버전도 있거든요. 솔로 버전도 있는데 60초로 정말요? 노래가 네. 인피니트 버전도 있고 성규형 솔로 버전도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봐야겠네요. 네,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첫눈에 반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사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 가사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제 시선이 마주치기만 해도 눈이 커지고 또 입술은 벌어지고 심장 소리가 막 귓가에 들릴 정도로 두근거렸다고 했잖아요. 네.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시간이 60초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원래 3초에서 7초 정도라는 말도 있죠. 네. 네,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또 노래에서 60초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충분한 스토리다. 이유는 필요 없다. 라는 걸로 봐서 이 노래의 주인공은 시각적인 정보, 특히 좀 외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시각적인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박서원 님이 사랑은 원래 급하게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키키키키. 맞아요. 원래 좀 급하게 찾아오죠. 이게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 내 스타일 전혀 아닌데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서서히 사랑이 시작된다고는 했지만 사실 빠지는 그 순간은 네. 정말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순간인 것 같습니다. 현진 님이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고가 없죠.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입시도 주는 것도 없고 참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첫눈에 반하려면 사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외모만으로 또 상대방한테 사랑에 빠질 정도로 그런 이제 불같은 감정, 호감이라든지 뭐 매력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감정에 또 빠지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만 만나서 상처를 받게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면 상대방의 외모만 보거나 혹은 이제 조금 잘해주는 모습, 네. 그 모습에 이제 홀딱 빠져서 너무 큰 호감이나 사랑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참 공통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쉽게 빠지거나 너무 이제 시각적인 건 정말 중요하긴 하는데 사실 마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눈을 갖고 있잖아요.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이 조금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별다른 정보 없이 외모만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있어요. 삼각형. 네, 사랑의 요소가 친밀감, 열정, 헌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 네. 친밀감은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이제 주고받는 거고요. 네. 열정은 낭만이라든지 외모, 뭐 신체적 매력, 뭐 성적 끌림 같은 걸 뜻합니다. 네네. 또 헌신은 이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이나 아니면 사랑을 쭉 지속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데, 사랑을 나는 열정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뭐 외모나 신체적 매력이나 이런 성적 끌림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정에 치우친 사람은 이렇게 외모만 보고도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성규 씨 노래가 나와서 블랙이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네. 저도 너무 뜨거워요. 그죠? 같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데요. 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또 금방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금방 그렇죠. 훅 들어갔다 훅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래에서도 사랑에 빠지는데 60초가 걸리는데 또 사랑에 빠져나오는데도 6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가사가 있거든요. 네. 가사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의 가사를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블랙이들도 가사에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초
60초로 충분한 스토리. 내 삶에서 넌 사라졌어. 널 잡지 않았어. 라는 가사가 저는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가사 내용이 반하는데도 헤어지는데도 60초면 충분했다는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사랑에 빠질 때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아주 작은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는 관계를 지속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에 더 상처를 크게 쉽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일명 그 금사빠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항상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네. 네, 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의 못난 점들을 부각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 연인이 큰 의미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해도 쉽게 뭐 상처받고, 네, 그래서 뭐 헤어지게 되기도 하죠. 네, 맞아요. 참, 내 자존감이 어떠냐에 따라 사랑을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게 되는 거군요. 네,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네. 여기 이제 60초 노래의 주인공도 네 마음을 본 순간 충분한 스토리가 전에도 잡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자세한 사연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추측하는 거긴 한데요. 상대방은 헤어질 마음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아프다 같은 그 한 단어 네. 혹은 어떤 작은 행동에 잡지도 못할 만큼 그런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사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게 잘못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사실 사랑은 정말 순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지만 계속 이렇게 너무 쉽게 사랑을 하시는 분은 이게 나의 결핍 때문에 혹은 상대방의 너무 일부분만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사랑에 빠지는 성향일 경우 실제 인간관계는 어떤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나요? 네, 연인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아까 낮은 자존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꼭 연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친밀한 관계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작은 말을 들어도 상처를 크게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반 관계에서도 그게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도 쉽게 자존감 좀 낮아 있거나 그러면 그냥 그분은 그냥 던진 말인데 그거에 약간 조금 많이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이런 타입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사실 이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직접 물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좀 어렵더라도 좀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직접 물어봤을 때 뭔가 진짜로 안 좋은 뜻에서 얘기를 네. 했다든지 뭔가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을 다시 받을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정말 확인해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강태현 님이 선생님, 선곡이 진짜 저랑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히히라고 하셨어요. 네. 찡. 찡. 시그널 보냈어요.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냈어요, 이미. 네. 유하정 님이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면 늘 첫사랑이 생각나요. 첫사랑도 60초 만에 반했거든요. 히히라고. 맞아요. 아정 님처럼 정말 이 노래를 좀 들으신 분들은 쉽게 빠져들으시고 쉽게 반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주연 님이 제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잘해주는 모습에 좋아하는 줄 알았다가 일주일 만에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친구에게 이별을 고했네요. 지금 생각해도 미안해요. 히라고 했습니다. 네. 참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미안해도 네. 이분은 스스로 상처는 많이 안 받으실 네, 것 같아요. 상처나 봐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규영 선생님이 주연님 거. 아, 네. 네. 주연님 거는 네. 네. 나리님 거. 네. 나린님 거. 네. 네. 그런데 저는 60초 만에 사랑에 빠지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네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믿기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참 나이가 들수록 진짜 이렇게 믿기 힘들어질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었다면 네.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뭔가 의심하게 되고 뭔가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집착은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서로서로 편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게 정말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수진 님이 매일 듣던 노래를 이렇게 분석해서 들으니 새로운 곡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규현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노래 너무 좋다, 성경 너무 잘 불렀다, 감정 너무 좋다 이랬는데 이렇게 또 규현 선생님이 이렇게 파고파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이런 가사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또 다시 들으니까 또 다르네. 뭔가 이해하게 되고 네. 여기가 주는 메시지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심도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에서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과 서서히 사랑에 빠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에 빠질 때 어떤 타입인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 친구로 보내주세요. 그럼 첫눈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담은 노래 김성규의 60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성규의 60초 듣고 왔습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로 뮤비가 나와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블랙이들이. 네, 그러게요. 또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뮤직비디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푸릇푸릇, 파릇파릇한 느낌이 네. 신임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얼마나 빨리 빠지는 문제가 내 자존감에 달려있다는 점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부분을 정신과에서는 자존감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자존감. 네, 너무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에 쉽게 빠지고 또 상처를 받을 때 이런 나의 자존감이나 네. 혹은 어떤 결핍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이 어떤 타입인지 문자로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박효준 님이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네요. 효준 님, 맞아요. 이게 참 사랑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쫑블리만 보다 보시니까 네네네. 눈이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또 저희 쫑블리 보고 또 저희 멤버들만 보니까 눈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줄이셔도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멀리 좀 내보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효정님이 저는 한눈에 훅 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알고 있던 사람이든 모르고 있던 사람이든요. 효정님 맞아요. 이렇게 훅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쑥 들어오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연애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훅훅 빠지시니까. 근데 또 그만큼 훅 빠지면 이제 훅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중요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거 규영쌤이. 네, 박혜님께서 저는 사랑에 신중하다 놓치는 타입 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또 너무 신중하면 이게 또 어렵잖아요. 맞아요. 너무 다 따지다 보면 이게 신중한 것도 너무 좋긴 한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노선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하기. 참 어느 정도는 좀 신중하되 이제 너무 또 신중하면 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히 신중하시면 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노래 들으시면 네네.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4533님, 저는 서서히를 느리게 또 사랑에 빠지는 타입인 것 같아요. 대인 관계 전체적으로 사랑을 알아보고 낯을 가리지 않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랑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서 조금만 제 기준에 안 맞은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뚝뚝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죠. 저도 또 그럴 수도 있고 다들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준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정신과 전문의 허규현 선생님과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과 또 서서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서히 사랑에 빠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서히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빠지는 건 순간이기 네, 맞아요. 때문에 순간. 네,
약간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사랑의 시작을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실 금사빠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좋아져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게 맞나? 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나? 고백했다가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내 감정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해서 사랑을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난 정말 잘 안 빠져서 걱정이라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연으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랑에 잘 빠지지도 않고 또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렵다. 또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난 이제 연애세포가 다 죽어버렸어. 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 중에는 사실은 사랑에 빠졌지만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 고민하고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콘의 오늘따라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노래는 약간 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와이프하고 한 7, 8년 정도 친구로 알고 지내다가 연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네. 물론 이제 성규 씨의 60초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네. 제 예전 기억 때문인지 이 아이콘의 오늘따라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가사 중에 익숙한 스킨십이나 평소처럼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도 오묘한 듯 애매한 게 익숙한 듯 설레이네 라고 했거든요. 네. 예전에 그런 저의 복잡한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과거가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콘의 오늘따라를 잠깐 들어본 뒤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따라 익숙한 스킨십에도 심장이 뛰고 신경 쓰여 괜히 너의 눈줄 보게 돼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부를 때도 오묘한 듯 애매한 게 익숙한 듯 설레네 이건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와 친구인 네가 오늘따라 왜 여자로 보일까 익숙한 스킨십에도 심장이 뛰고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부를 때도 오묘한 듯 애매한 게 익숙한 듯 설레이네. 저는 이 가사가 인상적인데요. 늘 친구로 느꼈던 사람을 좀 다르게 느껴졌다는 내용 가사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느끼는 건 왜일까요? 그러게요. 그 순간은 뭔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정신과에는 정신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영어로는 menta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신화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러니까 내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을 감정을 이해하려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 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정신화라고 합니다. 네. 아니, 정신화, 이 단어가 정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신화란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네. 생소하고 제가 말씀드려도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네. 정신화에는 내면적 정신화, 외연적 정신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신화에서 직관적으로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걸 내면적 정신화라고 합니다. 네.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었을 때 그냥 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내면적 정신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외연적 정신화는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웃었을까? 라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성찰하는 그런 의식적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외연적 정신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사랑에 금방 빠지는 사람은 내면적 정신화가요. 서서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외연적 정신화가 잘 된 사람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떤 한 상황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네. 평소에 막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해주고 잘 안 웃어주던 후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후배가 막 오늘 뭐 같이 밥을 먹는데 막 웃어주면서 선배라고도 안 하고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와 뭔가 다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내면적 정신화를 하는 사람은 나 좋아하는구나. 나 좋아해서 이러는구나. 네. 라고 해서 막 갑자기 고백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사빠인 사람들은 좀 내면적 정신화를 하는 분이실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왜 오늘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웃어주지? 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사줄 것 같아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과제를 좋아줘서 네. 그러나? 뭐 혹은 뭐 오늘 내 모습이 웃겨 보이나? 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의식적으로 성찰해 보는 건 외연적 정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역시 이것도 너무 이렇게 성찰하고 의식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신경 쓰고 눈치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참 이게 두 단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님이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너무 신기해요. 키키키키라고. 그쵸. 친구 관계. 근데 규영 선생님도 그러셨다 했잖아요. 네, 친구 제가 7, 그랬죠. 8년 정도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까지.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니면 7, 8년 동안 절친은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 정도였나요? 네, 이제 네. 좀 지역이 달랐어요. 아. 네, 그래서 자주 보지는 못하고 네네. 가끔씩 이제 연락해서 보고 하던 친구였는데 아마도 저는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먼저 약간 이제 마음에 들어왔군요. 네, 뭐 그런 이미 걸로. 마음에 담았네요.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네.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네.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주 보고 그럼 연인이 이제 됐죠. 연인이 된 거군요. 네. 거기다 또 결혼까지. 네. 너무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심토크에서 사랑에 빠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아이콘의 오늘따라의 다음 가사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쳐다보지 마 오늘따라 왠지 어색하니까 내 마음 넌 모르겠지만 복잡한 이 감정 어쩌면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이니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중 복잡한 이 감정이 어쩌면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중. 이거 가사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네,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의 감정인데도 왜 그런 건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내 감정을 내가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많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있었구나 네. 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도 사실 그 화라는 감정 안에는 뭐 진짜로 분노, 뭐 짜증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억울함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맞아요. 슬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잘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죠. 네. 네, 기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이게 행복이구나, 기쁘구나라는 걸 내가 그 순간에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또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여기서 주인공은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네. 반하는 중이라고 좀 알아차리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어쨌든 앞으로 고백을 할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을 알아차리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사랑을 쉽게 시작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건가요? 원인이 있을까요? 네. 처음부터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지내시다가 그렇게 되셨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전의 사랑들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상처를 받을 게 걱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충분한 확신, 그러니까 고백하고 네가 좋아, 사랑해라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또 그리고 아까 또 사연 올려주신 것에서 사람에 대한 기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랑의 기준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첫눈에 반해서 만나는 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야. 내 사랑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자신만의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들 역시 사랑을 시작하기 어렵겠죠.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사랑에 빨리 빠지는 사람인 경우에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랑에 신중한 이유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나요? 네. 그리고 내 감정을 확신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야. 네. 라고 믿는 것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고백하거나 이렇게 사랑을 시작할 때 결국
어떻게 고백했을 때 거절당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거절당하는 일이 많죠. 사실 그쵸. 뭐 또 차일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네.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랑은 아닌가 보다.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네. 쫑블리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그리고 자존감과 연결이 되긴 하고요. 네. 사실 거절당하면 그냥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절당했을 때 마치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네. 무너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그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더욱 사랑을 시작하기 어렵겠죠. 네. 그러나 누구나 운명 같은 서로를 알아보고 또 첫눈에 반한 사랑을 한 번쯤 다들 꿈꾸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영원했으면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다들. 네, 맞아요. 진짜 정말 이상적인 사랑인데요. 네. 아까 사랑의 삼각형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각형. 친밀감, 열정, 환심 말씀드렸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친밀감, 서로 알아보고 네. 이해하고 그리고 헌신, 그 사랑이 영원했으면 그 완벽한 삼각형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게 영원하면 정말 완벽하면 정말 최고의 사랑인 것 같은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네. 아니, 사랑에 빠지는 타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랑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정말 오늘 시간 좋았고 이렇게 성규 씨 노래를 해서 그런지 네네. 반응도 너무 뜨거워서 좋았고요. 네. 저도 제 옛날 생각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나리님이 60초 만에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익숙한 관계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정말 어느 쪽도 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서로가 사랑하게 된다는 건 참 이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기적 같은 일이라고.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하십니다. 네, 맞아.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사랑이란. 네. 근데 이제 너무 먼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네. 있거든요. 네. 사랑은 그냥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은 이런 거야. 그냥 쉽게 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늦은 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규영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사랑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가진 사람의 노래, 아이콘의 오늘따라 듣겠습니다. 10월 16일 블랙 감성 사전. 우리의 시행착오를 위해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속 여자 주인공이 오디션에서 부르는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아마도 인생의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꿈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행착오와 도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미블 초대석이 있는 날이죠. 신인 아이돌 그룹 공원소녀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끝곡으로 NCT 127의 나의 모든 순간들 들으며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끔 부럽기도 했어. 오늘은 너의 옆에서 꺼낸 말 겨우 괜찮아 괜찮아다. 소리 없이 이 계절 틈 사이 스며든 너 잠깐 쉬어가진 마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요. She no longer needs me. 널 원할수록 내 현실은 무거워지고 있어.
둥근